며느리와 시어머니, 갈등 끝 드러난 눈물 쏟는 진심. 어머니,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67세 박순자 씨는 오늘도 이 질문을 속으로 되냅니다. 15년 전 환하게 웃으며 어머니라고 불러주던 며느리가 언제부터인가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분명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인데 어쩐지 점점 어색해지는 가족과의 관계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 조금 특별한 사연을 가져왔습니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박순자 씨. 두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내고 이제는 3대가 함께 사는 대가족의 든든한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요즘 순자 씨의 마음 한켠에는 작은 가시가 하나 박혀 있어요. 바로 큰며느리 미영 씨와의 관계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둘 사이에는 언제부터인가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서 이 벽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을까요? 사건의 시작은 지난달 추석 준비 때였습니다. 순자 씨는 늘 그래왔듯이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며 차례상을 준비했습니다. 40년 넘게 해온 일이라 손에 익어서 혼자서도 척척 해낼 수 있었거든요. 미영 씨가 부엌에 들어온 것은 오전 8시쯤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거의 다 끝났어. 너는 아이들 챙기고 있어. 순자 씨는 선의로 한 말이었습니다. 며느리가 피곤할 텐데 굳이 힘들게 하지 말자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미영 씨는 다르게 받아들였습니다. 또 혼자서 다 하시네. 나를 못 믿으신 건가?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순자 씨는 내가 해주는데 왜 고마워하지 않을까 생각했고, 미영 씨는 왜 나를 가족으로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서운함이 쌓여갔습니다. 특히 8살 손자 시연이를 키우는 방식에서도 의견이 달랐습니다. 순자 씨는 아이가 밥을 잘 안 먹으니까 좀 더 챙겨줘야 한다며 시연이가 밥을 먹을 때마다 옆에 앉아서 이것저것 챙겨주었습니다. 할머니, 저 혼자 먹을 수 있어요. 그래도 할머니가 먹여주는 게 더 맛있지? 미영 씨는 이런 모습을 보며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아이가 독립심을 기를 수 없어요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시어머니께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려웠죠. 작은 오해들이 쌓이면서 두 사람의 마음 사이에는 점점 더 깊은 골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영 씨가 늦게 퇴근해서 저녁 준비를 못했는데 순자 씨가 이미 온 가족 분량을 다 해놓으셨더라고요. 고마워요, 어머니. 괜찮아. 어차피 해야 하는 일인데. 순자 씨는 며느리를 도와주려는 마음이었는데 미영 씨는 내가 일을 제대로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미영 씨의 친정어머니가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거든요. 미영 씨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엄마 수술하시는 날에 내가 병원에 있어야 할 것 같아. 시연이 좀 봐줄 수 있을까? 그런데 순자 씨는 이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내가 있는데 왜 아들한테만 이야기하지? 나한테는 부탁도 안 하고. 사실 미영 씨는 시어머니께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아서 남편에게만 이야기한 것이었는데 순자 씨는 자신이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서 순자 씨는 조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연이는 내가 봐줄게. 너는 친정일 보고 와. 미영 씨는 순자 씨의 차가운 목소리를 느꼈지만 이유를 알 수 없어서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이날 이후로 두 사람 사이의 대화는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꼭 필요한 말만 주고받을 뿐
예전처럼 자연스러운 일상 대화는 사라졌죠. 그렇게 어색한 시간이 2주쯤 지났을 때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이었어요. 시연이가 학교에 서열이 나서 조퇴를 해야 한다는 연락이 왔는데 미영 씨는 중요한 회의 중이라 빠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못 빠져나가겠어. 어머니께 부탁드려도 될까? 춘자 씨는 우산을 들고 빗속으로 나갔습니다. 학교에 도착해서 보니 시연이가 열이 많이 나서 축 늘어져 있더라고요. 할머니, 할머니 왔어. 괜찮다. 괜찮아. 춘자 씨는 집에 시연이를 데리고 와서 해열제를 먹이고 미음을 끓여주고 밤새 시연이 곁에서 간병을 했습니다. 67세의 몸에는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손자가 아픈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다음 날 새벽 회사에서 밤을 새운 미영 씨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거실 소파에서 순자 씨가 시연이를 품에 안고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순자 씨의 손등에는 시연이의 열을 재려고 대봤던 자국이 남아 있었고 옆 테이블에는 밤새 갈아가며 올려준 해열 패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미영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 어머니는 정말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계셨구나. 내가 왜 이걸 몰랐을까? 그때 순자 씨가 눈을 떴습니다. 미영아, 왔어? 시연이 열이 많이 내렸어.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때 순자 씨도 미영 씨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밤새 일하느라 지친 얼굴, 아이 걱정에 빨갛게 충혈된 눈. 이 아이도 참 힘들게 살고 있구나. 시연이가 완전히 나은 후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미영 씨가 먼저 용기를 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제가 서운하게 해드린 일이 있었나요? 제가 뭔가 잘못했나 싶어서. 순자 씨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야, 미영아. 오히려 내가 너를 배려한다고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니 오히려 소외시킨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네. 순자 씨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15년을 며느리와 살면서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이런 마음을 털어놓는 것이었거든요. 내가 추석 때도 평소에 밥 차려놓는 것도 다 너를 도와주려는 마음이었어. 그런데 생각해보니 미영이는 못해 라는 뜻으로 들렸을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시연이 일도 너한테 직접 물어보지 않고 서운해했던 것도 미영 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 저도 잘못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해주시는 모든 게 정말 고마웠는데 저는 인정받지 못하는구나 하고만 생각했네요. 그리고 친정일도 어머니께 부담드릴까봐. 말씀 안 드린 건데 상처를 드렸구나. 두 사람은 그제야 서로의 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영 씨도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어머니께 제대로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해주시는 모든 일들이 정말 고마웠는데 그걸 제대로 전하지 못했네요. 그날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달라졌습니다. 순자 씨는 미영 씨에게 이것도 같이 해볼까? 라고 물어보기 시작했고, 미영 씨는 어머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자연스럽게 묻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영 씨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의 김치찌개의 비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저도 어머니처럼 맛있게 끓이고 싶어요. 순자 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우리 같이 해보자. 이 양념의 비율이 중요한데 그 모습을 본 시연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 이제 사이좋게 지내는 거예요? 응, 시연아. 우리는 원래 한 가족이었는데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되었네. 순자 씨와 미영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함께 살면서도
때로는 서로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준자 씨처럼 말이에요. 며느리가 힘들까봐 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혼자 처리했는데 미영 씨에게는 나를 믿지 않으시는구나.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는구나 하는 소외감으로 다가갔죠. 반대로 미영 씨도 시어머니께 부담드리기 싫어서 친정일을 남편에게만 상의했는데 준자 씨에게는 나를 무시하는구나, 중요한 일에서 제외시키는구나 하는 서운함으로 전해졌고요. 이렇게 같은 행동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가 될 수 있어요. 마치 같은 선물을 주더라도 어떤 사람은 고마워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미안해서 받아들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줄 것이라는 기대가 클 때가 있는데 요즘 세대는 명확하게 표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소통 방식의 차이도 오해의 원인이 되곤 하죠. 중요한 것은 서로의 진심을 확인해 보는 용기입니다. 괜찮다고 넘어가지 말고 왜 그럴까? 라고 물어보는 것. 그리고 내 마음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죠. 가족이라는 건 그냥 혈연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으로 더욱 단단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혹시 서로를 오해하고 있는 가족이 있지는 않나요? 오늘 저녁 가족과 함께 차 한잔 마시며 진솔한 대화를 나눠보시는 건 어떨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우리의 경험을 나누다 보면 서로에게 큰 위로와 지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